가난한 과부가 뭘 먹는다고 저렇게 먹어? 호텔 동창회장 한가운데 그 말이 내 등 뒤에 꽂혔습니다. 나는 10년째 검은 옷만 입고 사는 62 과부, 오늘도 제일 싼 수수한 정장 한 벌 꺼내 입고 여기까지 왔죠. 크림소스 냄새가 넘치는 연회장, 친구들은 반짝거리는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잔을 부딪히며 웃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가방만 꼭 끌어안고 앉아 있습니다. 이름표는 비뚤어졌고 굳은 살 박인 손가락만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죠. 야, 너는 집이 없어? 아직도 전세야. 누가 묻고 또 누가 웃습니다. 대답 대신 물만 들이키는데 목구멍이 콱 막힙니다. 그때 종업원이 두툼한 계산서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술 냄새에 난 웃음이 스르르 멈추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내 손이 아주 천천히 낡은 핸드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테이블 위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거와 비밀, 그리고 인연이 곧 폭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동창회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희 아줌마, 반찬값 이게 맞아요?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새벽 인천 재래시장 김을 굽는 연기 사이로 박선희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고무장갑 너머로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요즘 장사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 눈에 선희는 그저 남편이 갑자기 죽고 반찬 가게를 차린 과부였습니다. 검소한 차림, 작은 전세방, 늘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아줌마 참 대단하다. 남편 부도 내고 쓰러진 후에 혼자서 애들 키우고. 맞아. 빚도 다 갚았다던데. 근데 아직도 시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럽더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희가 퇴근 후 가끔씩 들르는 동네 부동산에서 대표님 오셨어요? 라는 인사를 받는다는 걸. 낡은 가방 안에 건물 등기부등본이 여러 장 접혀 있다는 걸. 그날도 선희는 오후 4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선희는 시장 뒤편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3분 거리에 있는 이응이응공 인중개사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30대 중개업자가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9월동 상가, 주인이 급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2억 싸게 나왔어요. 감정가는요? 15억인데 13억에 가능합니다. 선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도장 찍으러 올게요. 중개업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3억짜리 건물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다니.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반찬 가게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선희가 부동산을 나와 골목을 걷는데 맞은편에서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어머, 선희 씨, 여기서 뭐해요? 아, 그냥 산책하다가요. 산책은요? 요즘 힘들죠? 나도 장사가 안 돼서 큰일이에요. 임대료는 자꾸 오르고. 선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김 사장이 새 들어 사는 과일 가게 건물도 사실은 선희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작은 전세방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끝방,
방 2개짜리 낡은 빌라.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식탁, 낡은 소파 하나. 벽에는 돌아가신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선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1998년 IMF가 터지던 그해 겨울.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부도를 냈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남편의 회사도 무너졌습니다. 빚은 3억.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그날 밤 술을 마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뇌출혈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많았지만 돈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가난한 집딸 데려다 줬더니 결국 이 꼴 나네. 보증 좀 서달라던 그 입은 어디 갔어? 우리는 몰라. 빚은 내가 알아서 갚아. 그날 이후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빌지 않겠다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있는 티를 내지도 않겠다고. 선희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날도 많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희는 달라졌습니다. 번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부동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낡은 상가, 헐값에 나온 구건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을 선희는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대표님, 이 건물 너무 낡았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괜찮아요. 10년 후를 보는 거예요. 선희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천 구도심이 재개발되면서 선희가 사모은 건물들의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이제 통장 잔고는 여전히 얇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선희 이름이 적힌 건물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검은 정장 한 벌만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작은 전세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있는 티 내면 또 달라지겠지.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겠지. 난 조용히 사는 게 좋아. 그렇게 조용히 살던 선희의 평온한 일상이 한 통의 전화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경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30년 넘게 연락하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박선희. 나 경미야. 고3 때 앞자리에 앉던 김경미. 경미는 예나 지금이나 목소리가 컸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대답했습니다. 경미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은 무슨, 우리 졸업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 세월 진짜 빠르다. 그치? 그러게. 그동안 잘 지냈어? 나야 뭐 그럭저럭 살지. 근데 선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다며? 선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조용히는 무슨,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한다며? 얼마 전에 미경이한테 들었어. 혼자 사는 거 맞지? 응, 맞아. 경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반 동창회 한다. 이번에 크게 잡았어. 강남의 남정호텔 그랜드 볼룸이야. 엄청 좋은 데래. 너 꼭 와라, 알았지? 동창회, 나를? 그럼, 너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했잖아. 다들 너 궁금해해. 30년 넘게 못 봤잖아.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 딸,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던 학생, 반 아이들이 수군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나는 그냥 바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꼭 와. 우리 다 보고 싶어 해.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야. 카톡방에 초대할게. 경미는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선희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5분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경미 님이 3-3반 동창회방에 초대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벌써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미야 수고했어. 남정호텔이면 완전 좋은 데잖아. 우리 반 진짜 성공했더라. 다들 잘 살지? 나는 남편이 병원장이야. 요즘 바쁘긴 한데 오늘만큼은 시간 뺀대. 우리 남편은 회사 상무 됐어. 이번에 승진해서 기분 좋다. 한 잔 쏠게.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선희는 화면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누구는 큰 아파트에 산다고, 누구는 아들이 의대생이라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고. 자랑 일색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워. 나도 남편이 변호사인데 요즘 사건이 많아서 돈 잘 벌어. 우리 애들은 외고 나와서 지금 미국 대학 다녀. 학비가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뿌듯해. 나는 강남에 살아. 아파트 평수가 50평대인데 진짜 살기 좋더라.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선희를 태그했습니다. 박선희 얘도 초대했어?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박선희? 아, 그애. 남편 일찍 죽은 애 맞지? 맞아. 들었어. 요즘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한다던데. 진짜? 힘들겠다. 혼자 사는 거 맞아? 응. 애들도 다 독립했다고 들었어. 완전 혼자래. 선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초대는 해줘야지. 우리 반 친구잖아. 근데 회비가 1인당 15만 원인데. 괜찮으려나? 그러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럼 회비는 우리가 좀 봐주자. 어때? 좋은 생각이다. 가난한 과부한테 너무 무리시키지 말고. 키읔키읔키읔 그래. 가난한 과부도 추억은 있잖아. 가난한 과부. 네 글자가 화면에 박혔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미가 개인톡을 보냈습니다. 야, 선희야. 애들이 농담 좀 심했지? 미안해. 그래도 나와라. 내가 예전엔 제일 공부 잘했잖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저 잘난 척하는 애들 좀 짜증나. 한번 뒤집어줬으면 좋겠어. 너만 오면 분위기 좀 바뀔 것 같아. 제발 와라. 부탁이야.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톡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정호텔 드레스코드 있어? 나 새 원피스 사야 하나? 당연히 좀 입고 가야지. 우리 반 모임인데. 나는 명품백 들고 갈 거야. 새로 산 샤넬백 있거든. 우와, 부럽다. 나도 명품 하나 사가야겠다. 선희는 자신의 옷장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정장 한 벌, 낡은 구두 한 켤레. 명품은커녕 백화점 옷도 없었습니다. 가지 말까? 하지만 경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번 뒤집어줬으면 좋겠어.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미도 저 카톡방에서 편하지 않다는 걸, 누군가는 자신처럼 가면을 쓰고 있을 거라는 걸,
선희는 천천히 카톡방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시간 되면 갈게.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화면이 또 울렁거렸습니다. 박선희 왔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선희야, 기대할게. 우리 다 같이 재미있게 놀자. 하지만 선희는 알았습니다. 저 말들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나올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 그런 호기심.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리미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 사이로 고등학교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야, 박선희 도시락 봐. 또 김치밖에 없네. 가난한 집 딸은 시집 잘 가는 게 답이야. 미경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김치만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 선희는 다림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선희는 가방 안쪽을 열었습니다. 작은 검은 카드 지갑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주 전용 VVIP 카드, 은행에서 특별히 발급해준 카드. 그래, 이번엔 보여줘야겠어. 선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선희는 강남역 11번 출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선희는 자신의 검은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남정호텔은 강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호텔 입구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 화려한 조명,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샹들리에. 저기가 그랜드 볼룸이겠지. 선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3층 그랜드 볼룸이요. 아, 동창에 오셨군요.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 선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수수한 검은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가방. 옆에 선 젊은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에 명품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3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자 3-3반 동창회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선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자. 이미 왔잖아. 문을 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둥근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 턱시도,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어머, 누군가 했네. 진짜 나왔네, 박선희. 경미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선희에게 쏠렸습니다. 경미는 화려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선희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정말 왔어? 나 진짜 기대 안 했는데. 경미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동창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선희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미경이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너무 수수하게 입고 온 거 아냐? 여기 남정호텔인데. 장례식장인 줄 알았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게. 남편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검은 옷만 입어? 진짜 우울해 보인다. 좀 밝은 옷 입지 그래.
선희는 웃는 척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참으면 돼. 경미가 선희를 한쪽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 앉아. 우리 옛날 자리대로 앉았어. 너 기억나지? 내가 맨 앞자리였잖아. 선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속닥거렸습니다. 저 구두 봐. 시장에서 파는 거 아냐? 힐에 먼지 묻었어. 가방도 낡았네. 언제 산 거야? 쟤 진짜 힘들게 사나 보다. 선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전체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건배. 우리 반 30년 만의 만남.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혔습니다. 선희도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야, 다들 들어봐. 나 요즘 대박 났어. 남편이 병원 하나 더 냈거든. 분당에. 우와, 진짜? 부럽다. 나도. 우리 남편 회사가 코스닥 상장했어. 주식으로 대박 났지.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는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누구는 벤츠를 샀다고, 누구는 해외에 별장이 있다고. 선희는 접시 위에 음식을 포크로 찔렀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야, 너네 기억나? 선희 남편 그때 사고 쳤잖아. 갑자기 미경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사부도 냈다며. 완전 큰일이었지. 맞아. 그래도 빚은 다 갚. 그게 얼만데? 3억이었나? 지금 시세론 30억이지. 진짜 불쌍해. 그런 근성으로 왜 성공을 못하냐? 선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공은 무슨 반찬 가게 한다며? 시장에서 김 굽는다고 들었는데. 키읔키읔키읔 김 굽는 냄새 나겠네. 어머, 미안.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때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고급 스테이크, 랍스터, 트러플 파스타. 접시마다 금박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와, 음식 진짜 좋다. 역시 남정 호텔이야. 이 정도면 1인당 15만 원도 아깝지 않네. 모두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앞 접시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포크만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경미가 선희를 쳐다봤습니다. 야, 선희야. 너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안 좋은데. 혹시 돈 걱정돼? 회비는 나중에 천천히 줘도 돼. 그 말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회비 부담되면 우리가 좀 봐줄게. 가난한 과부한테 무리시키지 말자. 가난한 과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짤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 괜찮아? 누군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사회를 맡은 남자 동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비는 행운의 주인공 한 명이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재밌겠는데? 사회자가 선희 쪽을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선희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를? 자, 어떻게 뽑을까요? 제비뽑기? 아니면 가위바위보? 사회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비뽑기 재밌겠다. 아니야,
가위바위보가 공정해. 선희는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잠깐. 제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쏘는 게 어떨까요? 착한 사람? 그럼 누구지?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경미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지갑을 남편 차에 두고 와서 안 되겠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경미야, 너 진짜 깜빡했어? 응, 진짜야.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완전 잊어버렸어. 그러자 다른 여자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나는 현금만 가져왔는데 카드 한도가 작아서 안 될 것 같아. 나도 체크카드라서 잔고가 별로 없어. 하나둘씩 핑계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못 낸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들 계획한 거야?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모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시장 반찬 가게 과부. 박선희, 선희야. 경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친근함은 사라지고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너 반찬 가게 사장이잖아. 사장님이면 오늘 매상도 좀 올랐을 거고. 그래, 선희가 한번 쏘는 거 어때? 미경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계좌로 다 보내줄게. 걱정 마. 맞아, 계좌 알려줘. 나중에 보내줄게.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중에 보내줄게라는 말. 그 말은 결국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한 남자 동창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과부한테 얻어먹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리는 투였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멋있게 써보겠어? 맞아. 선희야, 내가 한번 크게 쏴봐. 우리 평생 기억할게. 가난한 과부. 그 말이 또 귀에 꽂혔습니다. 선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시댁 식구들이 선희를 둘러싸고 소리쳤던 장면. 가난한 집딸 데려다 줬더니 결국 이 꼴 나네. 보증 좀 서달라던 그 입은 어디 갔어? 빚은 내가 알아서 갚아. 우리는 몰라. 그날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빌지 않겠다고.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남정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고개를 숙이고 넘어갈까? 아니면 선희야 어때? 없으면 없다고 해. 우리도 사정은 알아. 괜찮아. 경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없겠지라는 확신. 그래, 무리하지 마. 우리가 나눠낼게. 반찬 가게 사장이라지만 힘들잖아. 우리가 이해해. 마치 없는 게 당연한 사람 취급.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듯한 시선들. 선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봤습니다. 종업원이 조용히 가져다 놓은 검은 폴더. 118만 원.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희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하나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야, 선희야. 진짜 부담되면 우리가 낼게. 괜찮아. 미경이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한테 무리시키고 싶지 않아.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친구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라면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에. 아, 선희가 가방을 여는데? 혹시 돈 있어? 설마 체크카드나 있으려나? 사람들이 웃으며 속닥거렸습니다. 선희는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지갑, 손수건, 알약통, 그리고 맨 안쪽 도장 넣어 다니던 작은 검은 카드 지갑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래, 더 숨을 이유도 없지. 선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청소하던 빌딩 복도, 탈진에 쓰러질 뻔했던 공사 현장 계단, 부동산 사장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던 순간들. 이 카드가 그냥 카드라고 생각하겠지. 이 안에 내가 버텨온 세월이 들어있는 건 아무도 모르지. 카드 지갑을 꺼내는 순간 경미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오, 카드 지갑 있네? 체크카드지?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체크카드면 한도 얼마 안 될 텐데. 이러다 결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이러다 한도 초과 뜨는 거 아니냐? 뉴스 나겠다. 가난한 과부, 남정호텔에서 카드 튕겨 망신.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크고 거친 웃음. 선희를 짓누르는 웃음. 선희의 시야가 잠깐 흐릿해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선희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보여줘야겠어. 진짜 모습을. 선희는 검은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시불로 해주세요. 종업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선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이 검은 폴더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손님, 총 금액은 118만 원입니다. 숫자를 본 친구들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우리 진짜 많이 먹었네. 그래도 우리 반치고는 이 정도는 기본이지. 남정호텔 음식값이 비싸긴 하네. 역시 강남이야. 선희는 계산서를 힐끗 보고는 천천히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 낡은 가방에서 뭐가 나올까? 설마 진짜 돈 있어? 체크카드 한도 초과되면 어떡하지? 선희의 손이 가방 안쪽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지갑이 먼저 만져졌습니다. 그 옆으로 손수건, 알약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던 그것, 작은 검은 가죽 카드 지갑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선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꺼낼까 말까?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조용한 살,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검은 카드 지갑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경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카드 지갑 있네? 혹시 신용카드야?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겠지. 체크카드일 거야. 미경이 옆에서 속닥거렸습니다.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어떻게 만들어? 신용 등급이 낮을 텐데. 맞아. 체크카드에 돈이 좀 있나 보지.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카드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여러 장의 카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카드들. 평범한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무광택의 고급스러운 검은색.
카드 표면에는 작은 금색 글씨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보여줘도 되겠지.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카드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선희가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종업원이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카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업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공손해졌습니다. 그는 카드를 조심스럽게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경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야? 왜 저래? 한도 확인하나 보지. 금액이 크니까. 키읔 체크카드면 잔고 확인하는 거 시간 걸리잖아.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종업원이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니저가 카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카드를 들고 선희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뭐야? 저 사람 누구야? 매니저 같은데? 왜 나와? 혹시 카드 문제 있는 거 아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희를 바라보는 시선에 기대감이 섞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라는 기대. 매니저는 선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굽혔습니다. 박선희 대표님.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와인잔을 들던 손들이 멈췄습니다. 대화하던 입들이 닫혔습니다. 대표님? 경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 남정호텔에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항상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액은 대표님의 기존 VVIP 한도에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VVIP?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다음번 모임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측에서 별도 프라이빗 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는 항상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매니저는 카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돌려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영수증은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남정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물러갔습니다. 선희는 카드를 받아 조용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하지만 주변은 달랐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경미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짤그랑. 금속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잠깐. 뭐라고 했어요? VVIP?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했어. 방금 분명히 들었어. 박선희. 대표님?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난한 과부라고 놀리던 그 사람이 VVIP? 대표?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박선희 건물주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됐습니다. 그리고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인천 구도심 상가 싹스리안 미스터리 임대사업자 PC 강남 빌딩까지 매입. 야, 이거 봐. 핸드폰을 든 남자 동창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인천 구도심 상가 싹스리안 미스터리 임대사업자 PC.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안전모를 쓴 중년 여자의 뒷모습, 건물 앞에서 공사 현장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가 선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체형이 비슷했습니다. 어깨 라인, 서 있는 자세. 스크롤 내려봐. 더 있을 거야. 기사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건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인천 구월동 상가, 부평역 오피스텔, 주안동 근린상가. 그리고 마지막에 등기부등본 일부가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등기 명의인 박선희. 잠깐만. 경미가 화면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선희. 이게 진짜야? 말도 안 돼. 같은 이름일 거야.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박선희가 몇 명인데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다른 동창이 또 다른 기사를 찾았습니다. 야, 이것도 봐. 이건 작년 기사야. 강남 테헤란로 빌딩 매입한 박모 씨, 조용한 부동산 재벌. 기사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IMF 이후 20년간 꾸준히 부동산을 매입해왔다. 주로 낙후된 구도심 상가를 저가에 사들여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현재 보유 자산은 약 500억 원대로 추정된다. 500억? 누군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이게 설마. 한 남자 동창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 저 상가, 우리 가게 들어가 있는 건물 아니야? 뭐?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가게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 이름이 박선희였어. 그 말에 또 다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저 부평역 오피스텔. 거기서 월세 살아. 그 건물주 이름도 박선희야. 나 매달 월세 120만 원 내는데. 어머, 진짜?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새 들어 사는 곳, 가게를 운영하는 건물, 그 건물주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내 남편 병원 건물도. 혹시 인천 구월동 메디컬 빌딩? 경미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구월동 메디컬 빌딩 건물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선희. 경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박선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내는 임대료가 전부 저 사람한테 들어간 거야? 사람들이 선희를 쳐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난한 과부라고 놀리던 얼굴들이 이제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선희야. 경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게 진짜 너야? 이 기사에 나온 사람이?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야. 짧은 대답.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미경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IMF 때부터.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빚 갚고 나서부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 그 다음엔 낡은 건물 하나. 그렇게 하나씩 모았어. 20년 넘게. 응, 아무도 모르게. 왜 말 안 했어?
경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선희가 반문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20대 때 가난하다고 무시했잖아. 도시락 없다고 비웃었잖아. 그때는 가난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돈 있다고 하면 또 달라질 거잖아. 갑자기 친해지려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았어. 시장에서 반찬 팔고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그게 편했어. 한 남자 동창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얼마 전에 임대료 올려준다고 건물주 욕 엄청 했거든. 그게 너였구나. 알아. 선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 누가 어디 사는지, 누가 무슨 가게 하는지, 임대료 낼 때마다 투덜거리는 것도 알아. 사람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정호텔 오는 길이 내내 싫었어. 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 건물에 사는지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여기 앉은 사람 중 절반이 내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어. 절반이? 응. 경미 너희 남편 병원도, 미경이 내가 사는 아파트도, 저기 앉은 준호 내 가게도 다 내 건물이야. 충격이 연회장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생계를 쥐고 있던 건물주였다는 사실에 조금 전까지 가난한 과부라고 비웃던 얼굴들이 이제는 진짜 가난한 사람처럼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밥값은 내가 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선희는 한번 둘러봤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들. 다음 달부터 임대료 5% 올릴 거야. 시세 반영이야. 미리 알려줄게. 그리고 선희는 조용히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나간 뒤 연회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이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뭐 한 거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그렇게 비웃었는데. 미경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 진짜 최악이다. 어떻게?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던 동창회는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30분 후 남정호텔 1층 라운지. 경미는 큰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였습니다. 경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희야, 나도 커피 마시고 싶어서. 선희는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을 불러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미안해. 경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미안해. 나 정말 최악이었어. 가난한 과부라고 하고 너를 그렇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미는 재빨리 손으로 닦았습니다. 왜 울어? 선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잖아.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놀리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선희가 말했습니다. 다들 그랬어. 나도 알아. 그래도. 경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힘들 줄 알았어. 그래서 동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어. 내가 더 잘 산다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 선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도 내가 불쌍했어. 뭐? 경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카톡방에서 봤어. 너희 남편 병원 이야기. 사실은 요즘 어렵다며? 아들 유학도 힘들고. 경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건물 주니까 알지. 임대료 밀린 거 3달째야.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힘들면 말하지. 말을 어떻게 해? 경미가 울먹였습니다. 다들 잘 사는 척 하는데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남편 병원 잘 된다고 자랑했는데 사실은 적자야. 환자도 줄고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해. 아들 유학은 망했어. 돈만 엄청 들어가고 성적은 안 나오고. 그래도 중단할 수가 없었어. 애들한테 우리 아들 미국 대학 다닌다고 자랑했는데 그만뒀다고 어떻게 말해?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 오늘 나한테 오라고 한 거. 나를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들었던 거지. 경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잘난 척하는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명품 자랑하고 해외여행 자랑하고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너라도 옆에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았어. 그래서 가난한 과부를 불렀구나. 선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경미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겉으로만 버티고 있었어. 실제로는 빚이 산더미야. 남편은 스트레스로 매일 술 마시고. 나도 정말 힘들었어. 선희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깔끔한 흰색 명함. 부동산 관리 대표 박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 이게 뭐야? 내 명함. 임대료 문제는 내일 사무실로 연락해. 분할 납부해줄게. 이자 없이. 선희야. 경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 친구잖아.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거야. 비웃을 때가 아니라.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경과 남자 동창 몇 명이었습니다. 모두 풀이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선희야.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나도 사실은. 미경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잘 사는 척했어. 남편 변호사라고 자랑했지만 요즘 일감이 없어. 우리도 빚 있어. 한 남자 동창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회사 상무라고 했지만 사실 요즘 구조조정 대상이야. 언제 잘릴지 몰라. 하나둘씩 진실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겉으로만 잘 사는 척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각자의 고민과 빚이 있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았을까? 경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로 자랑하느라 진짜 모습은 숨기고.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도 어둠은 있었습니다. 나도 숨기고 살았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건물주라는 거, 돈 있다는 거, 숨기는 게 편했으니까. 이제는? 경미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보여줘도 될 것 같아. 선희가 웃었습니다. 오늘 남정 호텔에서 깨달았어. 숨기느라 더 힘들었다는 걸.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게 더 편하다는 걸. 라운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희야. 경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진짜 친구? 선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로 하자. 자랑 말고 진심으로.
우리 다시 반말할까? 경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직 고3 동창이잖아.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샹들리에보다 더 밝은 빛. 하지만 이제 선희는 그 빛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인천 구도심새로 리모델링을 마친 4층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깨끗한 외벽, 큰 유리창, 그리고 1층에 달린 새간판. 3-3 CLASS 카페 앤드 레스토랑. 오픈 첫날 아침 9시. 선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안에 섰습니다. 옆에서는 경미가 커피 머신을 닦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긴장돼. 손님 올까? 올 거야. 어제 SNS에 홍보 엄청 했잖아. 그래도 첫날인데. 경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경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회색 머리의 할머니 두 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새로 생긴 카페구만. 소문 들었어. 어머, 인테리어 예쁘네. 우리 또래 여자가 운영한다며? 할머니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가 메뉴판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보세요. 오늘은 오픈 기념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입니다. 어머, 정말 고마워라.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직장인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도 왔습니다. 야, 선희야. 경미야. 미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에 남자 동창 둘이 함께였습니다. 축하해. 오픈 선물 가져왔어. 손에는 큰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고마워. 여기 앉아. 카페는 금세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선희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2층 레스토랑도 문을 열었습니다. 정갈한 한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2층 예약 손님들 오셨어요. 직원이 내려와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무슨, 그냥 선희 언니라고 불러.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희 언니. 직원도 웃으며 다시 올라갔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선희와 경미는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희야. 응? 고마워. 경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카페 오픈할 수 있게 해줘서, 나한테 일자리 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동업자잖아. 동업자라기엔 내가 투자한 돈이 너무 적은데. 경미는 미안한 표이었습니다. 남편 병원 빚을 갚느라 투자금을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선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커피 내리는 실력이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해. 돈은 내가 건물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그리고 경미야. 선희가 경미를 바라봤습니다.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내가 도시락 없어서 굶을 뻔했을 때 내가 김밥 절반 나눠줬잖아. 그랬나? 응. 너는 기억 안 나겠지만 나는 평생 기억해. 그때 그 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경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갚는 거야. 그때 김밥값. 김밥 한 줄 값이 카페는 아니잖아. 나한테는 카페보다 컸어. 선희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우리 서로 돕는 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옷차림이 낡았습니다. 여기
복지관에서 소개받고 왔는데. 어서 오세요. 선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혹시 복지관 어르신들이세요? 응. 복지관 관장님이 여기 가면 싸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맞아요. 어르신들은 특별 할인입니다. 앉으세요. 선희는 할아버지들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어머, 이렇게 싸도 돼?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들은 감사하다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9시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고 선희와 경미는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매출 괜찮았어. 경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첫날 치고 대박이야. 그치?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모델링한 건물이 저녁 불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선희야, 너 정말 변했어. 경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숨기고 살았잖아. 건물주라는 것도, 돈 있다는 것도. 맞아. 근데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카페도 열고, 사람들한테도 잘해주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정호텔에서 깨달았어. 숨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뭐가 답이야? 나누는 거. 선희가 웃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 혼자 갖고 있으면 외로워. 근데 나누면 따뜻해져. 그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 경미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도시락 없어서 주눅 들던 그 소녀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너 정말 멋있어. 뭐가? 그냥 다.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3-3 CLASS 카페 앤드 레스토랑. 선희야. 응? 남정호텔 그때 정말 잘 갔다. 경미가 말했습니다. 안 갔으면 우리 아직도 서로 숨기고 살았을 거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내가 처음으로 고개 들던 날 진짜 멋있었어. 고마워. 선희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건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건물. 예전 같았으면 나 건물주야라고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란 남을 깔보지 않고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미야, 내일도 일찍 와야 해. 알았어. 8시에 올게. 그래. 조심히 들어가. 경미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선희는 혼자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남정호텔 샹들리에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별. 그래도 남정호텔 한번 잘 갔다. 선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갔으면 아직도 나는 가난한 과부인 줄만 알았겠지. 선희의 얼굴에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던 그날보다 훨씬 더 당당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